엄마 아빠가 쇼핑몰 안으로 사라지며 밖에서 기다려라고 중얼거린 순간 나는 그들의 그림자가 될 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쇼핑몰 매니저가 나를 보며 속삭이듯 쇼핑몰 CEO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때 내 인생은 이미 배신의 씨앗으로 물들어 있었다. 부모님은 항상 나를 무시했다. 너는 그냥 기다리기만 해. 그 말은 매일 반복되는 주문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날 매니저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나는 CEO의 아들이었다. 우리 집이 이 거대한 쇼핑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나조차 몰랐을까? 그리고 그 비밀이 드러난 순간 나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복수의 불길을 지폈다. 하지만 그 불길은 나 자신을 태워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서울의 번화한 강남 쇼핑몰 앞에 서 있었다. 여름 햇살이 콘크리트 바닥을 달구며 피부에 스며들었지만 내 마음은 그늘진 구석처럼 차가웠다. 10살의 나는 작은 가방을 메고 부모님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다. 지수야, 여기서 기다려. 금방 올게. 엄마의 목소리는 항상 그렇게 가벼웠다. 아빠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나를 데리고 쇼핑하러 왔지만 나는 언제나 기다리는 역할이었다. 왜일까? 왜 나만 이렇게 외따로 떨어져 있어야 할까? 쇼핑몰은 거대했다. 유리병 너머로 빛나는 브랜드 숍들이 보였다. 루이비통, 샤넬, 구찌 그런 이름들은 내게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다. 우리 집은 평범했다. 아니,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아파트는 좁고 저녁 식사는 항상 라면이나 김치찌개였다. 아빠는 회사원지라고 했고 엄마는 주부였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달라졌다. 나는 벤치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시간을 죽였다. 주변에는 다른 아이들도 있었다. 그중 한 소년이 공을 차며 웃고 있었지만 나는 혼자였다. 그러다 갑자기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쇼핑몰 유니폼을 입은 직원 같았지만 더 위험이 있었다. 어린이, 여기서 뭐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부모님 쇼핑하시러 가셨어요.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나는 작게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다. CEO님의 아들이시군요.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CEO. 쇼핑몰 CEO. 나는 눈을 깜박였다. 아니요, 제 아빠는 그냥 회사원인데요. 그 남자는 웃었다. 아니, 웃는 듯 했지만 그건 미소가 아니었다. 지수 씨, 따라오세요.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는 나를 잡아 끌었다. 나는 저항할 수 없었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우리는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로비가 펼쳐졌다. 대리석 바닥, 크리스탈 샹들리에,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들. 그중 한 장에 아빠의 얼굴이 있었다. 이 쇼핑 CEO, 김태준 내 아빠였다. 나는 얼어붙었다. 왜 부모님은 나에게 이걸 숨겼을까? 매니저는 설명했다. 당신 아버님은 이 쇼핑몰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은 평범하게 사시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시기 어린 눈을 피하시라고요. 평범하게? 그게 나를 밖에서 기다리게 한 이유인가? 나는 울고 싶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나는 부모님을 몰래 지켜봤다. 그들은 여전히 평범한 저녁을 보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우리 집은 거짓말의 집이었다. 그 비밀이 내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그 균열은 나중에 거대한 균열로 변할 터였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성장했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여전히 기다리는 아이였다. 친구들은 쇼핑몰에서 놀았지만 나는 부모님의 비밀을 지키며 혼자였다. 아빠는 점점 더 바빠졌고
엄마는 쇼핑몰 VIP 멤버십 카드를 숨겨두었다. 나는 그 카드를 훔쳐봤다. 그 위에 새겨진 이름, 김태준. 내 성은 김지수. 하지만 나는 그걸 부정했다. 이건 내 인생이 아니야? 그러나 운명은 가차 없었다. 대학 입시를 앞둔 해 아빠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 경쟁 쇼핑몰이 생기고 매출이 떨어졌다. 아빠는 밤늦게까지 일했다. 나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는 나를 밀어냈다. 너는 공부나 해, 이건 어른 일이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베었다. 그리고 배신이 시작되었다. 아빠의 오른팔, 이사장 박민준. 그는 아빠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유치원 때부터 함께한 사이. 하지만 그는 야심만만했다. 나는 우연히 그의 사무실에서 문서를 봤다. 인수계획서, 그 안에 아빠의 쇼핑몰을 삼키는 내용이 있었다. 박민주는 우리를 배신하려 했다. 나는 아빠에게 말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민준이는 가족이나 다름없어. 그 말에 나는 절망했다. 가족. 나조차 가족이 아닌데? 그날 나는 복수의 씨앗을 심었다. 박민준을 무너뜨리겠다고. 대학에 들어간 나는 경제학과를 택했다. 아빠의 영향 때문이 아니었다. 복수를 위해 나는 쇼핑몰 경영을 공부하며 박민준의 약점을 파헤쳤다. 그는 40대 중반, 매력적이고 교활한 남자였다. 아빠의 회사를 등에 업고 부동산으로 돈을 불렸다. 하지만 그의 비밀은 더 깊었다. 나는 해킹을 배웠다. 아니, 친구를 통해 배웠다. 지수야, 왜 이렇게 집착해? 친구가 물었지만 나는 웃었다. 그냥 호기심이야. 박민준의 이메일을 털었다. 그 안에 엄마와의 대화가 있었다. 태준 씨가 약해졌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 엄마가.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엄마가 박민준과 손잡고 아빠를 배신하려 했다. 왜? 돈. 아니, 더 깊은 이유였다. 과거의 상처. 아빠가 엄마의 가족 사업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 나는 어렸을 때 들은 소문이었다. 엄마의 아버지는 파산했다. 아빠의 쇼핑몰 확장 때문이었다. 나는 엄마를 대면했다. 부엌에서 저녁을 먹으며. 엄마, 박 이사장과 무슨 일이야? 엄마의 젓가락이 멈췄다. 무슨 소리야, 지수야. 하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렸다.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인쇄한 이메일. 엄마는 울었다. 내 아빠가 내 할아버지를 망쳤어. 나도 복수해야 해, 복수. 그 단어가 내 입에서 나왔다. 나도 그래? 하지만 나는 엄마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이용했다. 어린 시절, 밖에서 기다리게 한 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였다. 나는 혼자였다. 가족이란 이름의 감옥에 갇힌 채. 박민준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나는 익명으로 경쟁사의 정보를 흘렸다. 그의 불법 대출 기록. 쇼핑몰 토지 매입 시 뇌물. 소문이 퍼졌다. 아빠는 의심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일이야? 박민준은 부정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공포였다. 나는 그걸 보며 쾌감을 느꼈다. 처음으로. 그러나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꿈에서 아빠의 얼굴이 배신으로 물들었다. 지수야, 왜 나한테 이러니? 꿈속 아빠가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복수는 부모님을 향한 건가? 아니면 나 자신을 향한 건가? 대학 3학년, 나는 인턴으로 아빠 회사에 들어갔다. 표면상으로는, 실제로는 스파이였다. 박민준은 나를 경계했다. CEO님 아들이시라면서 왜 여기서? 나는 미소 지었다. 배우러 왔어요. 그는 웃었지만
불편해했다. 우리는 체스 게임처럼 움직였다. 그는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고 나는 그의 발목을 잡았다. 한 번은 회사 파티에서 그는 술에 취해 실언했다. 태준 씨는 약해. 나 없인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 말을 녹음했다. 다음 날 아빠에게 보냈다. 아빠는 충격받았다. 민준아, 진심이야. 박민준은 무릎 꿇었다. 아니에요. CEO님,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빠는 그를 해고했다. 복수의 첫 승리.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박민준은 복수했다. 그는 나를 고발했다. 김지수가 산업 스파이,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아빠는 나를 불신했다. 지수야, 내가 한 짓이야.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가족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해고된 박민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적을 만들었다. 경쟁 쇼핑몰의 컨설턴트가 되었다. 그리고 엄마와 손잡았다. 나는 그들의 만남을 목격했다. 카페에서 비밀스러운 대화. 지수를 이용해. 그 애가 약점이다, 엄마가 말했다. 나는 창밖에서 듣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했다. 나는 엄마를 버렸다. 집을 나왔다.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 직장은 작은 컨설팅 회사. 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수로 가득했다. 박민준의 약점은 그의 가족이었다. 아내와 딸의 딸은 내 또래였다. 나는 그녀를 만났다. 클럽에서 우연을 가장해. 안녕, 지수라고 해요. 그녀는 웃었다. 나 은지야,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아니, 나는 그녀를 이용했다. 은지는 순수했다. 아빠가 요즘 힘들어해, 그녀가 말했다. 나는 위로했다. 내 아빠는 강한 사람이야,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 아빠를 무너뜨릴 거야. 나는 은지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 박민준의 새 프로젝트. 경쟁 쇼핑몰의 인수계획. 아빠의 쇼핑몰을 삼키려는? 나는 반격했다. 익명 블로그에 폭로했다. 전 이사장 박민준의 부패 증거 사진, 녹음. 인터넷이 들끓었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박민준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함입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은지는 나에게 전화했다. 오빠, 아빠가. 왜 이런 일이? 그녀의 울음소리.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처음으로.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미안해, 은지야. 아빠는 나를 불렀다. 사무실에서. 지수야, 내가 한 거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 아빠를 배신한 놈들을 벌주는 거요. 아빠는 한숨을 쉬었다. 배신. 민준이는 내 친구였어. 내 엄마는? 내 엄마야. 나는 소리쳤다. 엄마가 아빠를 배신했어요. 박민준과 손잡고 아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엄마를 알았다. 이미. 그날 집은 지옥이 되었다. 아빠와 엄마의 싸움.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쳤어. 엄마가 외쳤다. 아빠는 대답했다. 아니, 내 야심 때문이야. 나는 방에서 듣고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이게 복수인가? 가족을 파괴하는? 박민준은 무너졌다. 그의 프로젝트는 취소되었고 그는 파산했다. 은지는 나를 피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그녀의 메시지. 나는 답하지 않았다. 승리감이 텅 빈 가슴을 채웠다. 하지만 밤이 되면 후회가 밀려왔다. 나는 괴물이 되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빠의 쇼핑몰이 위기에 처했다. 박민준의 복수. 그는 내부 정보를 팔아넘겼다. 매출이 폭락했다.
직원들이 해고되었다. 아빠는 병들었다. 병원 침대에서 그는 나를 불렀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어렸을 때 왜 숨겼는지 알아? 나는 물었다. 왜요? 너를 보호하려고. 부의 저주에서 하지만 늦었다. 아빠는 숨을 거두었다. 심장마비. 장례식 날 엄마는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이제 내 차례야. 지수. 그녀가 속삭였다. 복수의 고리가 이어졌다. 아빠의 죽음은 나를 빈 껍데기로 만들었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사람들의 속삭임을 들었다. CEO님 아들이라더니 왜 이렇게 초라해? 초라. 그게 나의 현실이었다. 엄마는 상속을 주장했다. 쇼핑몰은 내 거야. 하지만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다. 변호사들이 몰려들었다. 박민준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홀로 섰다. 회사 직원들은 나를 불신했다. 젊은 CEO. 그 애가 나는 증명해야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밤마다 아빠의 꿈을 꿨다. 지수야, 멈춰.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를 무너뜨리기로 했다. 그녀의 비밀을 파헤쳤다. 과거, 그녀의 아버지 파산. 아빠가 도와주지 않았다. 아니, 이용했다. 엄마는 사랑을 믿었지만 배신당했다. 나는 엄마의 연인을 만났다. 옛 연인, 그녀의 고등학교 시절. 태준이 때문에 그녀가 변했어. 그는 말했다. 나는 그를 이용했다. 엄마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 과거를 알 거야. 엄마는 무너졌다. 그녀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그녀는 나를 봤다. 왜 나한테까지? 나는 대답했다. 엄마가 시작했으니까. 하지만 그 승리는 쓰라렸다. 나는 외로웠다. 은지가 다시 연락했다. 오빠, 아빠가 죽었어. 자살, 박민준의 죽음. 그의 복수가 끝난 데가.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이 복수는 모두를 죽였다. 회사는 살아남았다. 나는 CEO가 되었다. 25살의 나이로. 하지만 성공은 공허했다. 언론은 나를 복수의 왕자라고 불렀다. 나는 웃었다. 왕자. 나는 괴물이었다. 새로운 적이 나타났다. 아빠의 숨겨진 딸, 이복 누나. 그녀는 상속을 청구했다. 아빠가 나를 버렸어. 이제 되찾을게. 그녀의 이름은 김서연. 아름답고 야심차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아니, 사랑인 줄 알았다. 우리는 데이트했다. 하지만 그녀는 스파이였다. 엄마의 편. 반전. 그녀의 배신. 회사 기밀을 훔쳤다. 나는 그녀를 쫓았다. 왜? 복수야. 아빠가 우리 가족을 망쳤으니까 또 복수. 끝없는 고리. 나는 그녀를 용서했다. 아니, 이용했다. 그녀를 사랑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버렸다. 너도 나처럼 돼봐. 그녀는 무너졌다. 정신병원으로. CEO로서의 삶은 지옥이었다. 나는 쇼핑몰을 재건했다. 새 브랜드를 도입하고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밤은 고독했다. 나는 알코올에 의지했다. 친구들은 사라졌다. 지수야, 너 변했어. 그들은 맞았다. 나는 변했다. 복수가 나를 삼켰다. 엄마는 감옥에 갔다. 횡령죄. 내가 만든 증거로. 그녀의 재판에서 그녀는 나를 봤다. 내가 날 죽였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먼저 날 죽였으니까. 서연은 나왔다. 정신병원에서. 그녀는 변했다. 오빠, 나 용서해줄래? 나는 안 왔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했다.
그녀를 이용해 회사 안정화, 결혼, 언론 플레이, 하지만 사랑은 없었다. 오직 복수. 그러나 운명은 비웃었다. 나는 임신 소식을 들었다. 서연의 우리 아이야, 그녀가 말했다. 나는 얼어붙었다. 이 아이는 복수의 산물이 될까? 나는 도망쳤다. 해외로. 하지만 그녀를 쫓아왔다. 버리지 마. 우리는 싸웠다. 칼부림. 그녀가 나를 찔렀다. 피가 흘렀다. 이게 내 복수야. 나는 웃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아이가 살아남았어요. 아이, 내 아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멈춰야 했다. 서연을 용서했다. 진심으로. 미안해,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회사 위기. 경제 불황. 쇼핑몰 파산 위기. 나는 모든 걸 걸었다. 직원들 앞에서 연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 말은 거짓이었지만 진심이었다. 우리는 살았다.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박민준의 아들. 은지의 오빠. 그는 나를 노렸다. 아빠의 복수, 그는 해커였다. 회사 시스템 해킹.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그를 만났다. 어두운 창고에서. 왜? 내가 우리 가족을 파괴했으니까 우리는 싸웠다. 주먹과 피, 나는 이겼다. 하지만 그의 눈빛. 너도 곧 무너질 거야. 아이의 탄생. 딸, 이름은 지은. 그녀의 웃음소리가 내 상처를 어루만졌다. 서연과 나는 결혼했다. 진심으로. 이제 끝내자,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복수의 유령은 사라지지 않았다. 은지의 오빠, 박준호. 그는 감옥에 갔다. 하지만 그의 편지가 왔다. 내 인생은 영원한 그림자야, 이 맞았다. 나는 CEO로서 빛났지만 속은 어두웠다. 엄마가 출소했다. 그녀는 변했다. 지수야, 용서해, 우리는 만났다. 공원에서. 엄마도 미안해, 눈물이 흘렀다. 용서. 그게 복수의 끝인가? 쇼핑몰은 성공했다. 나는 은퇴를 선언했다. 이제 가족 시간, 직원들은 박수쳤다. 나는 지은을 안고 쇼핑몰 앞에 섰다. 그곳에서 10살의 내가 기다리던 곳. 아빠, 왜 기다려? 지은이 물었다. 나는 웃었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기다림은 끝나지 않는다. 배신의 씨앗은 언제든 싹틀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반전. 서연의 비밀. 그녀는 임신 중 나를 배신하려 했다. 하지만 포기했다. 사랑했으니까. 그 말에 나는 울었다. 복수는 사랑으로 끝났다. 아니, 시작됐다. 인생은 드라마다. 배신과 상실, 복수와 용서. 나는 그 모든 걸 안고 살았다. 쇼핑몰 CEO의 그림자 속에서 빛을 찾으며.